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어제 FOMC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시장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다소 완화적인 발언 역시 지수 상승을 견인해냈습니다. 옐런 장관은 장기물 국채에 대해서 양을 줄여서라도 금리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지수 상승하면서 환호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4.9%에서 4.7%로 다소 완화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과대하게 보였던 반도체, 로봇주 중심으로 오늘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 코스피는 1.5%가량 상승하면서 23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강한 매수세 보인다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코스닥은 3.51%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4% 가깝게 좀 수치 올라가면서 7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전장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3%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요? 1차적으로 이제 오전 어떤 흐름들은 어제 이제 끝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결과물이 상당 부분 좋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GDP가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 잠정치가 약 4.9%, 약 5% 정도 된다는 것은 선진국의 어떤 경기 성장률은 현재 보통 2, 3% 내외, 잘해야 2, 3%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FOMC 회의 결과에서도 경기 성장세는 아주 강하고 견조하다. 뭐 이런 그 부분들, 영어로는 스트롱, 솔리드 이런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경기 기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우려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부분들을 약간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용 감소가 조금 약간 우려스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을 좀 했다는 것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몇 년에 걸쳐서 좀 잡아야 되는 2, 3년 걸쳐서 잡아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론 빨라야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늦어도 늦으면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지는 않고 이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금리를 고점에서 행보를 좀 해준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 둔화가 되면은 현재 내릴 확률이 많지만은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무부에서 직접적으로 미국 국민의 자금을 좀 투여를 했고요. IRA 법리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자금을 좀 투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물 자산과
현재 그 달러 가치, 화폐 가치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꺾는다는 것은 사실상 언밸런스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현재 고금리 때문에 이제 은행에 대한 부분들, 현재 기업과 가게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부담스럽다. 다만 은행의 어떤 견조 시스템은 견조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 결국은 주가 예고를 했던 대로 금리는 계속해서 행보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럼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시간 사이클에 대해서도 제가 이평선도 20일, 60일 또는 21선, 61선이 중요하듯이 20일, 60일이 중요하다고 고점 대비 정확하게 60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장대 운봉 중심의 양십자 이거는 상승 두 개의 캔들을 합히면 상승 잉탱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갭상승이 좀 일어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많은 것은 이 환율 차트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환율 차트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정확하게 21선 이탈이 되면서 하향 안정화 지금 진행이 됐고요. 지난번에 현재 21선 이탈이 되면서 급격한 이탈을 보여줬던 이런 흐름들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급락과 반등이 좀 지어졌듯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11월은 강세장, 12월은 대주 양도세 때문에 약세장. 그렇지만은 1월부터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강세될 리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과 관련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팔 전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견조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줄 우려는 저는 이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지만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11월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저점을 다져가고 있다. 곧 반등 시그널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힘차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월에 긍정적인 흐름 또 읽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워낙 빨간불을 켜서 기분 좋은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핫상한가 종목들 세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유투바이오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으로 이전한 첫날입니다. 장 초반 2배 이상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진테크놀로지입니다. 2차 전지 부품과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공모가 대비해서 45%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제주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중에서도 이 팹리스 분야에 특히 뛰어난데요. 오늘 우리 시장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했던 반도체주들 흐름 좋습니다. 제주반도체 역시 오늘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핫상한가 종목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주반도체입니다. 네, 오늘 제주반도체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반도체 실적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힘 받아가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은데요. 반도체주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왜 제주반도체일까요? 예. 제주반도체가 현재 본사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좀 모르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수출 품목 제주 수출품 1위가 감귤이 반도체입니다. 예. 자, 이제 왜 이제 제주에 갔느냐 하는 부분들 이제 의아하실 건데요. 제주 반도체 부분들은 그 보통 이제 메모리, 모바일 쪽에 이제 DRAM 쪽을 이제 팹리스 기업으로 생산하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뭐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계에 어떤 파운드리에 맡기는 부분 때문에 제주도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메모리 디램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 건지 약간 의아하신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통 이제 주력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좀 생산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다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 저전력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주력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소량 생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또 삼성이나 SK에서 손대지 않는 어떤 그 틈새 시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좀 하고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또 시장의 파이를 현재 넓혀 가다 보니까 제주 반도체가 이슈를 좀 받은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틈새 반도체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약간 의아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휴대폰 만드는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주 반도체가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쪽에 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돼서 오늘 올라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랜도가 이제 침체를 약간 보여주다가 오늘 뭐 23%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약간 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추세선 상단과 상단을 연결하는 이 상단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간다는 뜻이지 당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고성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자꾸 이제 수요를 찾게 되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저용량 이렇게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한 기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인기주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름이 좀 길어서 예. 어렵긴 합니다만 오늘 기사를 찾아보니까 중국 관련한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27억 원 규모의 장비 수출 소식도 좀 전해졌는데 예. 이게 주가 강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소부장, 특히 반도체만 소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도 이제 소부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그런 이슈를 좀 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오에 대한 위탁 생산, CMO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인기가 좀 있죠. 근데 그에 대한 각종 부자재, 부품, 현재 소재 이런 부분들을 해외 의존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국내 업체들이 하나둘씩 시장을 좀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들은 쉽게 말하면은 세포 분석 공정,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세포 어떤 그 배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되죠. 근데 이때 현재 세포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원심분리법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보다는 원심분리법이 아닌 현재 자체 개발한 공정으로 전처리 광주 자동화 처리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현재 국제 기술 표준으로 현재 등극을 했는데 참여 업체가 이 업체다 좀 생각됩니다. 미국 FDA하고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합동으로 하는 데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선택이 좀 됐다 하는 것은 이런 기술이 새로운 기술의 표본으로 등장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이 있다. 물론 시총도 물론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장이 좀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뭐 시청자들께서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크게 올랐고 23%까지 올랐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신규 상장이 되고 12,000원에서 상장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무려 77,000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77,000원에서 상당히 약세의 흐름들. 그러니까 현재 12,000원 저점에서 여기서 이제 더블 가격에서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보통 현재 3개월이면은 보유수 물량이 거의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현재 지금 매수보단 단기적으로 올라가지만은 보유수 물량이 풀려지는 현재 3개월 주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본격적인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5장에 좀 조정이 되면은 현재 습관할 필요가 있고 추가 상승이 되고 나서 현재 현재 60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하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슈도 있고요.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되는 그 기간까지 함께 고려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훈하나텍입니다. 네, 동훈하나텍은 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보통 이제 당뇨 체크할 때 예. 피를 내서 예. 하는데 이제 예. 타액으로 할 수 있는 기기를 예. 개발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굉장히 획기적이어서 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왜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예, 동란한텍 부분들의 핵심은 이제 IT 쪽에 해당이 되는데 혈액 쪽 당뇨 어떤 체크 진단 기기 쪽에 성장성이 워낙 높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항암 신약이 이제 전통적인 강세에 있었는데 지금은 헬스케어,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어떤 주변 어떤 부분에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동훈아나텍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동훈아나텍의 이제 타액 진단 키트 부분들이 보통 이런 부분들의 이제 디셀라이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그 탐색 임상, 그다음에 임상 부분들이 좋게 나와서 하반기 시각 품목 승인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로벌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부수적으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2차전 현재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다형 현재 에이직 반도체 부분에 특화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라이다는 빛을 쏴서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인식 센서의 분야인데 비상장 업체인 부분의 SRAP과 함께 이런 반도체 이것도 물론 이제 팹리스 쪽에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이슈가 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길고도 긴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어떤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54,000원에서 굉장히 이제 14,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한 3분의 1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본격 시세 랠리 초기에 상한가를 보여주고 좀 추가적인 상승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이 두 가지 프리미엄을 충분히 감안하셔도 저평가 영역에 지금 진입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폭의 리바운딩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약간 10% 이내에만 공략을 하신다면은 5장의 또 큰 폭의 상승도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군들을 낙폭이 과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5장 인기주를 제가 이제 두 개도 똑같은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참고적으로 보면은 상승도 약했고 또 이번 폭락 때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 않는 종목은 또 상승장이 오더라도
또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라든가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을 잘 보시면은 크게 올랐던 종목이 낙폭화대가 다시 한번 V자로 올라갈 수가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많이 빠지지 않았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차트상으로 길고 긴 조정이 좀 끝나가고 있다.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BMS의 새로운 성장입니다. 사실 BMS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중간에 M이 매니지먼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예상을 해보자면 배터리를 좀 잘 관리하는 뭐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오래 또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닐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MS 하면은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니까 금방 이해를 가시죠.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성장 산업과 함께 떠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떤 그 납품, 그다음에 이런 성장 속도를 똑같이 궤를 동반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다뤘습니다. 2차 전지가 양극재 위주로만 어떤 리튬주 위주로만 이제 크게 시세를 냈는데 실제 이제 판매나 매출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중요하고요. BMS 부분들을 약간 생소하실 개념인데 이 배터리가 자동차 내부를 하부를 뜯어보면은 이 케이스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배터리 모듈이 들어가고 모듈마다 굉장히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BMS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도록 좀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배터리 이제 팩과 이제 BMS 등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뭐 서비스 플러그, 이제 과충전, 현재 안정 장치, 배터리 제어 및 진단 장치, 뭐 고절압 릴레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배선을 굉장히 촘촘히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이제 조립하는 부분들, 이제 부품 납품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이거는 표가 좀 어려운 개념이 되겠지만은 배터리 모듈마다 있는데 배터리 모듈마다 현재 이제 배선, 전기 배선이나 이런 배선을 통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런 부분들을 깔고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 기기나 이쪽으로도 뭐 체크가 가능한 부분들이 좀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복잡한 첨단 시설들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의아하실 거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다음 장 이제 부분들은 현재 이제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떤 배선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온도 배열 센서 그다음에 그 배터리에 열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다 체크할 수도 있고 과전압 부분들, 충전이 덜 됐는지 여부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배터리 팩 모듈 이 부분들이 충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전체 성능이 확 저하되기 때문에 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의 전압 이상으로 올라와 주면은 이게 이제 과전압이 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좀 될 수도 있고 또 일정 정도의 전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은 상당히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능도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BMS 관련된 이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걸 그다음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에서 대부분 연구하고 성능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연구하고 실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제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현재 다른 2차 전기차 업체에 또 현재 수주를 이제 받아서 납품하는 어떤 구조까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은 어떤 중요성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배선이 들어가고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배선에 대한 어떤 그 무게만 해서도 한 50kg 정도 됩니다. 배선값, 전선값만 해서도. 배터리는 한 500k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차량 경량을 하기 위해서 이럴 것처럼 무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무선으로 하는 것이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자동화로 로봇으로 이거를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가서 조립하고 있으면은 이게 자동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무선 방식이 대세로 또 떠올라주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이걸 밑에 까는 것을 이제 배터리 팩이라고 했죠. 최종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그 배터리 팩을 전체를 하나의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이 통합 충전 관리가 ICCU 개념이 있고 또 배터리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현재 BMS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바로 그 모터에다가 현재 공급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모터에서는 각기 이제 전원 장치에서 인버터나 이제 컨버터, 직류 교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종자 제품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부분과 함께 어떤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BMS 관련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통합 충전 장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현재 탑3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BMS 함께 만나봤습니다. 가운데 M 들어가 있어서 매니지먼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배웠던 그 배터리 모듈 위에다가 배선을 연결해서 뭔가 하나로 묶어놓고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고 여기에 최근 더 추가를 하자면 무선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 이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10월 30일에 소개해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언급했던 종목이잖아요. 황화 리튬 기억이 납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원 선 다시 한번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요. 얼마나 좀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전고체 앞으로의 어떤 그 2차 전지 부분들이 발전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반고체를 넘어서 전고체로 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 쪽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좀 해야만이 두 가지 것들이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화재 문제에서 자유롭고 두 번째는 전기 용량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현재 개선이 되고 있죠.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황화리튬을 현재 테스트 생산하는 데모 플랜트를 설치를 했고 가장 빨리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장 동력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바닥권에서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하루 더 살짝 더 빠졌지만은 그 다음 날 어제 오늘 연달아 이틀 정도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됩니다.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45만 원에 좀 해당이 되는데 벌써 45만 원에서 50만 원 뭐 잡고요. 25만 원, 12만 5천 원이니까 4분의 1 도박은 아닌데 거의 한 4분의 1까지 정도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통 2차 전지 부분들이 강한 것은 고점 대비 절반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약한 것은 4분의 1까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만 절반만 나와주더라도 이제 더블 가는 어떤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시리즈 내용 속에서 제가 베스트를 다 선정을 분야별로 아주 그 미세하게 좀 이렇게 분야로 나누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반등의 또 성공, 장세 반전과 함께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주를 알고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어제 이제 특징주로 이야기했던 STX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많이 좀 오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AS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살펴봤습니다.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약 3일 정도가 흘렀는데 벌써 12%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바닥권에서 가격에서 또 추천을 해주시면서 이틀 연속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S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수혜주들 3위부터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출발할게요. 동메달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오늘 3위 동메달 종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초전도체 테마 형성했을 때 자회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같이 이름을 좀 올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배터리랑 관련된 부분을 오늘 좀 찾아야 될 텐데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이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생산한 품목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이제 비중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TMS,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EMS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TMS는 열 관리 차량에 관련된 열 관리 이제 시스템이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EMS는 엔진에 관련된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하나의 어떤 현재 부분들은 배터리 모듈 관련된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을 약간 대행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차량 경량화 제품이나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차량 관리 부분에 어떤 특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된 부분까지 함께 진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신성장 동력으로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를 실제 말하면 어셈블리란 것은 이제 조립을 좀 하죠. 그래서 약간 하청, 그다음에 대행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현재 모듈, 배터리 모듈을 현재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어떤 그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관리 어떤 부품까지 추가적으로 현재 납품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지 컨트롤스가 SK온의 어떤 법인이죠. 해외 법인의 헝가리 공장의 법인인데 실제 공장이 있고 또 인지 컨트롤스의 헝가리 법인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그 배터리 모듈 관련된 어셈블리를 맡아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배터리 이제 팩 관리 시스템 중에 냉난방 시설도 현재 솔루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현재 그 배터리 보호 냉난방 솔루션 여기 전열 히터가 있고 하우징이 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생산해서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BMS 관련된 종목으로 동메달 종목으로 선정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인지 컨트롤스가 최근에 어떤 뭐 다른 이슈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숨겨져 있는 2차전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할 확률이 많고 고점에서 약간 무너진 부분들은 대량 거래 운봉이 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BMS 쪽에서는 살짝 한 발짝 벗어나기 때문에 동메달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화재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냉난방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특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SK온과 협력한다라는 점 또한 투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동메달 인지 컨트롤스 함께 만나봤고요.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신 분들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인팩입니다. 인팩, 오늘 은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포르쉐 그 타이칸의 공기 제어 밸브를 좀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지난 7월 기사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과 또 협업한다는 소식까지 가지고 있어서 투자할 만한 모멘텀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은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자, 인팩은 현대차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직접 본사 공장에서 PCB 어셈블리를 직접적으로 현재 차량용 PCB죠. 근데 차량용 PCB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의 이제 부품의 PCB 어셈블리를 현재 외주를 줬습니다.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하청에서 현재 조립 생산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팩에다가 그걸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시설을 이관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상당히 좀 강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케이스 이제 팩 이 부분의 전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통합 충전 관리 장치 ICCU라고 하죠. 근데 ICCU 장치를 약간 뜯어보면은 여기에 PCB 어떤 어셈블리 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조립하는 어떤 부분이 인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BMS에 접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동차용 PCB 부품이 상당 부분 다양하죠. 물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품들을 조립 생산하고 있고 이쪽 관련된 셀 케이스 부분들도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수혜주가 거의 관련된 PCB 관련된 부분에서도 배터리 이제 이 관리 시스템에도 충분히 좀 들어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재료가 또 하나 있죠. 배터리 케이스,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 케이스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터리가 있고 현재 케이스라는 것은 모듈 케이스를 말하고 팩 케이스를 말하는데 모듈 케이스도 현재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들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자동차 부품주의 액추에이터 부분들 각종 현재 전동 모터하고 소형 어떤 부분들의 액추에이터도 별도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들은 높은 부분들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임팩 부분들이 지금 그럼에도 지금 6,400원에서 거의 한 더블 좀 더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거의 온바닥까지 다시 한번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임팩을 은메달 종목으로 좀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2위 은메달 종목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기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전, 그리고 배터리 좀 케이스까지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자동차에 있어서도 부품을 또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두 가지 모멘텀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수 타이밍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금메달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제가 먼저 이 종목 좀 알아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대다수가 초전도체 관련된 기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제가 BMS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인지 일단 금메달로 선정하신 만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예, 이제 파워로직스는 현재 최근에 알려지기로는 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은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 부분에서 만들었는데 요거에 대한 그 투자를 했던 부분의 투자의 지분 2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가 첫 번째 좀 해당이 되고 1위 이제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신성 델타테크가 1위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초전도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두 번째는 파워로직스는 휴대폰 부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부품 삼성의 온밴더 업체로 많이 좀 유명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제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본업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본업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 부분들을 가지고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카메라 모듈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원래 하고 있는 현재 휴대폰 보호 회로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이 보호 회로가 있는데 휴대폰 전용 보호 회로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의 휴대폰의 2차 전지나 배터리나 차량용 배터리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크기만 컸을 뿐. 그래서 보호회를 만들고 있는 노하우 솔루션을 가지고 바로 그 현재 이 중대형 BMS 시장에 현재 접근을 하면서 시장을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BMS도 조립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BMS 어떤 부품도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 전지의 배터리 백 부분들도 하고 있고 이쪽 관련된 BMS 부분들도 뭐 전기 스쿠터용, 뭐 전기 버스용, 산업용 각종 현재 BMS를 오리지널로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거의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생산 캐파에 대해서는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청주
그다음에 중국의 양주, 그다음에 베트남의 제3공장까지 계속해서 생산 개파를 확대를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개 라인당 보통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국내 한 개 라인하고 베트남 4개 라인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5개 라인이 가동이 되죠. 그러면은 3,500원에서 약 5,000억의 캐파를 늘릴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분주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 수주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골랐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초전도체 때문에 약간 올라줬던 그런 부분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아니고 다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 가격까지 다 왔습니다. 그렇죠? 초전도체가 테마가 돌기 이전까지 왔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앞으로 뭐 어떻게 뭐 잘못되든 어쩌든 또는 잊혀지든 어쩌든 상관없이 본래 밸류에이션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고 또 초전도체가 뭐 덤으로 붙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를 현재 금메달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BMS 부분들은 현대 어떤 모비스 또는 현대 모비스하고 합작이 된 LG 에너지 솔루션제 합작사 이런 부분에서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연관된 기술을 보면은 파워로직스가 그래도 실제적으로 BMS뿐만 아니라 배터리 모듈 쪽, 여러 가지 쪽, 뭐 초전대 쪽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쪽에서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기 때문에 금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하시면은 많은 그 내용을 현재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금메달 종목으로 파워로직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BMS 관련해서 현대모비스,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대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모듈 쪽, 뭐 초전도체 그리고 BMS까지 모두 다 지금 투자 모멘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메달로 선정해 주셨고요. 더 많은 정보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부터 좀 보실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8% 상승하면서 2,34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3.94%, 4%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76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계속해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 물량 개인 투자자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약 4천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마찬가지로 3,200억 원 넘게 현재 물량 덜어내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강한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BM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BMS 관련 주까지 함께 관심 가져보시고요.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주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의 베스트 종목 제주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이미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중 흐름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